네,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이 취약계층은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나머지 국민은 13일부터 받게 되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최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회가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이렇게 합의를 해주신 부분은 되게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모습 같고 도움되는 국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하위 30%는 현금 지급이에요. 하위 30%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지역 화폐, 뭐 소비 쿠폰, 뭐 신용카드 결제 등등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소득을 도입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더 이상의 쓸데없는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예산 중에 지금 4조 6천억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제 3조 정도는 국채 발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세출을 줄이는 건데 저는 이 세출 부분은 앞으로 아마도 운용해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불용 예산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는 미래통합당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3차 추경하게 되고 그럴 때도 사실은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 이 원칙은 여야가 다 동의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과거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그때 그 예산 절감에서 부처별로 10%에서 한 20% 예산 절감에서 뭐 염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충분히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1년 500조 예산이죠. 10%만 쳐도 50조가 나는 것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3인 가족이면 80만 원, 80인가요? 2인 가족 6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월 4일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지급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대형마트,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또 오히려 좀 못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아마 이번 기본 재난소득에서 만들지 않았나 싶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는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별법 하나도 통과됐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이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법안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기부 쪽으로 많은 분들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어때요? 이게 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3개월 동안 안 내면 기부로 의제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안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수령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가 또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계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못 받는 분이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도 아닌 건데 이런 식으로 기부라는 어떤 그 의제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은 결국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받지 말라라는 어떤 강제적인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기부라는 형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받는 사람이 선이고 받는 사람, 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이건 뭔가 그 기부라는 좋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걸 굳이 기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것을 의제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같은 표현이라도 뭔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사회에서의 어떤 갈등 같은 걸 좀 안 익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은 다 아마 자발적 기부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적 기부를 안 하시면은 이제 받게 되면은 연말에 세액공제를 안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연말에 그러면 세액공제 신청자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 각 공무 그 부처의 그 총무과 같은 데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공무원은 이걸 그 기부한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지금 이런 흐름 속에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는 자발적이지 않은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아니 제가 볼 땐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외부로 유출되나요? 아니죠. 그 내부에서는 알 수 있죠. 그 총무과장이라든가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어진 업무에서 취득한 앵커님, 정보는 제가 맞는데요, 앵커님. 그 우리나라 구조에서요, 충분히 상사가 몰라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어느 직장에서도 이런 게 기록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갖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상사가 알 가능성을 그 하급 직원이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JTBC는 상당히 건전한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근데 이제 이 기부와 관련된 어떤 표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좀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상황이 된 이 기부금을 통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궁여지책이고 여러모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이제 그 70%냐 100%냐 이제 이 논쟁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범위의 문제가 불거진 게 사실은 방법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 줘야 되고 신속하게 이제 집행을 해서 네. 일종의 그 뭐랄까요 곡선 평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을 받는 재정의 부담을 받는 부분을 좀 빨리 이렇게 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좀 부담을 낮추고 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기부라는 이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많은 국민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꼭 기부라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아마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70%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최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특정 지역 내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뭘 이렇게 저 지지를 호소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가기가 좀 주저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가서 이 저기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받아서 지원금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게 좀 낯뜨거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좀 전에 저는- 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내, 조직 내에서 아니면은 그 사회 내에서 이런 저는 평가를 익명성이 문제도 보장돼야 된다. 이건 좀 익명성은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발적 기부이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의 정신을 살리더라도 그 신청할 때는 충분히 그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정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기부라는 거 할 때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대내적으로 만약 1인 가구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2명 이상의 가구에서는요, 만약에 가구 내에서 이견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 경우는 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게 저는 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하고 세대가 다른 자식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건 별개예요. 네. 저는 뭐 이게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본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내 부분에 대해서만은 내가 어떤 형식으로라도 기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지 가족 전체에게 또한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그렇게 우려하신 대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부라는 건 자발적 기부고 기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데 이게 강제화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주는 취지가 저금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내에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이 소비 수요가 줄은 것부터 시작됐기 네. 때문에 소비 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진작하기 위한 방법이 주이거든요. 2008년에 일본에서 똑같은 걸 했는데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을 저금해 버렸어요. 그분들 그렇게 많이 예, 그래서 쿠폰 형식이 나오게 된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미리 10만 원씩 네. 지급했잖아요. 그게 대충 보니까 기부가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10% 정도? 대략이요? 예, 대략. 그러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박정아 전 대변인님께서 가족들이 받기를 원하면 받는 거고 그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으로 뭐 설왕설래하는 거 그거를 안 하도록 좀 서로 조심하는 받아서 소비하면 아니, 된다. 방법도 하나 있어요. 받아서 저런 소비하는 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고용기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결국 기부는 네. 알겠습니다.